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난리 났습니다. 이거 동학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에게는 지금 그보다 더 큰 난리가 났습니다. 뭐 홍수 같은 난리, 그다음에 산불 같은 난리, 그런 난리가 지금 한동훈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 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여기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죽어라 하네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 그리고 한동훈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위 높게 비방하는 글들이 발견되면서 한동훈이 지금 사면 초과에 빠져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무장관 시절 의도적으로 여론 조작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 댓글팀 운영은 처음에 장해찬이가 폭로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배승희도 그 댓글팀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지금 장해찬과 배승희가 폭로를 하느니, 기자회견을 하느니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직은 잠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해찬이가 그 카톡 댓글팀에 속해 있었고 자신이 한동훈을 띄우는 여론 조작, 댓글 작성, 그리고 그걸 퍼나르는 거,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에서 폭로가 된 거야. 옛날 대장동도 이낙연과 이재명이 싸우는 가운데 이낙연 캠프에서 처음 흘러나왔거든요. 또 과거에 드루킹도 추미애와 김경수의 경쟁관계 속에서 추미애를 통해서 처음 이게 흘러나오게 됐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동훈의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겁니다. 아니, 법무장관이, 공무원이 왜 댓글팀을 운영합니까, 따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폭발성이 강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국힘 내에서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잡았느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한매라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4세행, 여기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올해 7월 한동훈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우익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처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니까 이걸 검찰로 보냈고,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가지고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수사를 하는 가운데 조국도 사실은 이 조국혁신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한 것과 이 사성행에서 고발한 것을 병합해 가지고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김한매는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경찰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과 만나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이 한동훈도 우익에 의한 업무방해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우익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이렇게 지금 고발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한매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경수도 이 드루킹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익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도 우익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동훈의 어떤 댓글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을 다룬 기사, 거기에다가 가가지고서 댓글을 막 다는 거죠.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댓글을 다르면 거기다가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그런데 김경수는 그때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을 돌렸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공감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또 좋아요를 조작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댓글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달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김경수가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김한매가 얘기하는 걸 보면 한동훈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댓글팀에 누가 동원이 됐는지, 거기에 그
금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은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홍수보다도 더 큰 난리, 그리고 불보다도 더 큰 난리가 났다. 한동훈 전체를 홀딱 태워버릴 수도 있는, 한동훈 일가를 홀딱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폭발력이 큰 그런 사건이다. 왜 그러냐? 여기 만약에 이 댓글팀이 실제로 운영되고 그리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됐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한동훈 가족이 들어갔겠죠. 한동훈 가족이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여기에도 한동훈 명의, 그다음에 진은정, 그리고 한동훈 딸, 한동훈 엄마, 한동훈 장인 장모 이름이 총 동원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전부 다 가서 댓글을 단 것인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댓글을 단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동훈 가족이 여기에 지금 동원이 됐다. 그러면 법무장관 시절에도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여론조성팀,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면 여기에 한동훈 가족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아니면 한동훈의 측근들이 들어갔겠죠. 그럼 한동훈의 측근들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빠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한계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당협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총동원이 됐다면 이 사람들 전체가 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물론이고 한동훈의 가족, 그리고 한동훈의 가까운 지인이나 한동훈의 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댓글팀에 동원되고 이 댓글팀에서 범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한동훈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과 함께 움직였던 이 한동훈 가족, 한동훈 지인, 그리고 한딸들, 그리고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망타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력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한동훈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이 문제 갖고도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다니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한동훈을 압박하다가 오늘은 말이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한동훈에게 당원 게시판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에게 당원 게시판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오라고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이거를 그대로 둘 경우에 이 친한계와 친윤계의 어떤 그 충돌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나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한동훈 사면 초과에 빠지고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이 법무장관 할 때 댓글팀이 운영됐다고 하는 의혹, 이것이 정식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본인이 거기에 지금 개입이 돼 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원 공무집행방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동훈과 누가 이 댓글팀을 운영한 것인지, 한동훈은 몰랐던 것인지, 장해찬은 자기가 그 댓글팀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장해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럼 장해찬을 불러가지고 또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배승희까지도 그 댓글팀에 들어있었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과 배승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뭐 그래가지고서 신혜식 대표라든지 장해찬과 이 배승희가 그 양심선을 하기로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유튜브에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승희하고 장해찬이가 그런 기자회견을 안 했죠. 양심 고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또 배승희하고 장해찬을 갖다가 나쁘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말로 장해찬과 배승희가 한동훈 띄우기 그 댓글 여론 작업에 동원이 된 것인지, 동원이 됐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띄우기 그런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밝혀내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 이거는 한동훈에게 사실상 정치 생명의 종말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동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수사 들어갔습니다.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옛날 한동훈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검사할 때 말이죠. 걸리면 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안 걸리면 모르지만 걸리면 갈 수밖에 없다. 간다는 말은 뭐야?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깜빵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동훈은 그럼 남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렇게 걸리면 가야 된다라고 추상과 같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 깜빵 갈 수밖에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깜빵 갈 수밖에 없었고 이재용이라든지 내지는 또 SK라든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한동훈 때문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서 한동훈의 수사에 걸려가지고서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걸리면 가야 된답니다. 네가 걸렸잖아. 걸렸으면 가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동훈 당신 걸렸잖아. 걸렸으면 가야지. 똑같이 이렇게 반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은 이렇게 댓글 운영팀을 운영했다는 그런 지금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원 게시판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난리 났습니다. 한동훈 이때쯤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국민의힘에 피해를 덜 주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시절에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댓글팀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한동훈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분 한동훈의 수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